정신이 돌아오네요. 1교시를 끝냈는데 그 전까지는 하여간에 몽롱했어요. 어제 와이프한테 시달려가지고요. 또 오신다래. 요즘 무슨 슈퍼 워터 올렸어. 오신 거예요? 노란색인 것 같고 와서만. 아니 언니가 좋아져. 먹으려다 신호등이다 신호등. 노란색 신호등이다. 자, 수업합시다. 요약집 77페이지를 보면은요, 거기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등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기본서에는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검증. 요게 바로 뭐냐면 실질적 심사권, 검인과 다른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 일단 그 77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는 이라고 돼 있나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에 대한 가격 지도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요, 신고관청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들어온 부동산 가격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 이 검증 체계에 미루어 검증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신고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다, 실질적 심사다. 예, 실질적 심사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어떻게? 통보해줘.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걸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위에는 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야. 근데 여기는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반드시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요? 안 해도 된다는 거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할 수 있다가.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면 세상 없어도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때려. 근데 입법론적 취지가 뭐냐? 예, 기존의 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된 가격하고 새롭게 신고되는 가격 비교를 해서 30% 이상 차이가 났을 시에는 얼마 이상 차이가 났을 시? 그럴 적에는 최고가 신고된 금액으로 세금 때리겠다는 게 기본 본래의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활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예,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에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뭐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거는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는 보완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가격은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72페이지에 거기 신고 내용 검증해 보면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372페이지 보면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죠? 신고 내용, 뭐 조사 결과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왜? 자료 제출된 거 가지고 뭐 하려고? 계속 보완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드셔. 자,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 누가 구축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얘는 그냥 놔둔다 아니면 계속 보완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된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한다. 그때는 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검증 체계에 미루어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걸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신고 내용 검증이 들어갔어요. 했더니 그 검증 체계에 미뤄서 검증했더니 칠판 보세요. 뭐해? 수상한 거요. 검증한 결과가. 그러면 누가 검증했다고? 신고관청이 검증했더니 수상해.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요? 아니면은 검사한다는 거요? 그게 그 위에 있어요. 2번 77페이지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372페이지에 7번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 내역을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 감독상 명령이요. 그래서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거래대금을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이거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죠? 통장사본. 그렇죠. 통장사본이겠죠. 그래서 이걸 거짓으로 내거나 안 내거나 이걸 갖다가 속이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려요.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명령이 들어갔는데 그걸 거짓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안 내거나 뭐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려요. 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매매계약서겠죠. 이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라. 했는데 이걸 속여. 이럴 적에는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마디로 외가 붙으면 얼마? 외자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신고 내역 조사를 해서 거짓 신고로 판명이 돼.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신고한 것이다. 이게 판명이 되게 되면 다시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또 때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만만하게 하라, 제대로 하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이게 실질적 심사권이에요. 거민제도는 이걸 갖고 있다. 이게 없다. 거민제도는 이게 없어. 대신에요. 이러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하는 대신에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낮춰줬어요. 과거에는요, 취득세 등록세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6.7%까지 나오랬어요. 과거에는.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하니까?
완전 그쵸? 다운 계약서가 구성하니까. 그래서 이걸 대폭 낮춰줘서 지금은 1점 몇 프로요. 1점 몇 프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없다, 있다? 그래도 있어. 그래도 있는데 90%를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 90%를 벗어나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거짓 신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되고, 그때 그걸 꼬신 사람, 그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또 때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으로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저런 제도예요.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네들은 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해제 등 신고는요, 신고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 등 신고 안 하게 되면,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해제 등 신고를 안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아니다? 아니다. 왜?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정정 신청. 정정 신청은 어떤 거냐면, 신고가 잘못돼서 고치는 게 정정신청이에요. 정정신청은 뭐라고요? 신고가 잘못돼서 고치는 것. 그게 정정신청이다. 그 다음 변경신고요. 변경신고는 신고 후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자, 해제 등 신고의 방법입니다. 자, 해제 등 신고의 방법으로서요, 정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방법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해제 등 신고가 들어갔을 시에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적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적에, 해제 등 신고를 할 적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저건 논리적으로 어떤 거냐? 이런 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막말로 엿먹어라 하면서 해제 등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 안 주고서 뭐 딴짓한 거야. 수수료 못 주겠다느니 뭐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부동산 거래 내가 해준 거 아니잖아. 너 수수료 안 주니까.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나 이거 해제해버리지 뭐 하고 얘기하고 한다. 그냥 몰래 해버린다. 몰래 해버려. 해제된 거로 그냥 몰래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거 아니야. 난 이제
그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난 몰라. 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60일 이내 신고한다, 신고 못한다.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60일 이내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야. 그럼 수수료 좀 아끼려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 저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할 적에는 당사자들도 어떻다? 알아야 돼. 그래서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라는 이런 독특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정정신청의 특징입니다. 정정신청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요. 해제 등 신고 서식이 있어요. 신고서 서식이. 그 다음 변경신고서 서식이 존재해요. 근데 해제 등 정정신청은요. 정정신청서 서식이 없어요. 그럼 그 정정신청을 그럼 어떻게 하냐? 기존의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갖다 내는 거예요. 기존에 뭘 갖고요? 기존의 신고필증을 수정하는 형식에 의해서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있죠. 저는 뭐 정정신청을 할 적에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의 신고필증을 수정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주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검인 신청했던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 신청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변경 신고의 방법은요. 변경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요. 그 얘기는 변경신고서 서식을 이걸 갖다가 작성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고필증 없어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등기신청 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기간이 있어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변경신고 할 수 있다야. 정정신청은요, 당연히 등기 신청하기 전까지야. 왜? 그런 말이 필요 없어. 뭐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손에. 신고필증이 있으니까.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어? 자, 신고필증을 거래계약서에다가 갖다 붙이면 뭐 받은 건데? 검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필증이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 이미 등기 신청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수정하는 형식에 의해서 정정신청한다는 건 등기 신청되기 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하고도 변경신고하는 그런 논리적 흠결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특징이 뭐다? 등기 신청 전까지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정정신청의 사유. 정정신청 사유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칠판을 보십시오. 신고를 잘못했다라는 거하고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속에 들어가 봤어? 즉 사람 속에 들어가 봤냐고요, 마음속에. 솔직히 저걸 구별 못해요. 신고를 잘못으로 했는지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지. 여러분들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돼? 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고, 신고를 잘못하면 정정 신청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고 잘못됐다고 암만 우겨도 신고 거짓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라면 정정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예를 들면 이거요. 거래 금액이 5억인데 3억이라고 썼어. 거래 금액을. 그걸 5자를 3자로 잘못 쓴 걸까요? 다운 계약서 냄새가 물씬 풍기요. 이게 거래 금액 같은 거는 절대로 정정 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잘못 쓴 걸까요? 명의신탁 냄새 나오고. 저건 명의신탁 냄새 나는 거예요. 정정신청할 수가 없다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저 이해가 가시죠? 예? 잘못 썼다. 자, 계약연월일을 잘못 썼대요. 정정신청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저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연월일. 왜 그러냐면 계약연월일은 그 계약일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건 60일의 무슨 점이요? 기준점이에요. 계약연월일을 중심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일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버려? 예를 들면 2월 20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이 있었는데 이걸 4월 20일로 썼어. 왜? 60일 넘어가니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계약서에 2월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죠? 이걸 갖다 정정 신청하는 거야. 너 60일 넘어서 저기 신고해 거라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약 날짜가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고칠 수 없다라는 거요. 이거 인정하게 되면은 저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그거 다 뭐 하면 돼버려? 정정 신청해버리면 돼요. 60일 지나서 할 때는 계약날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논리적으로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정정 신청의 한계점이라는 거요. 여기에서 변경 신고는 거래 금액이 포함된다는 거요. 거래 금액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요. 됐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요. 이거는요. 계약을 해놓고서 3억에 거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금 3천 지불했거든. 근데 물건이 2주 만에 5억으로 올랐네. 얼마에서 얼마로? 3억에서 5억으로다가 가격이 올랐어. 2주 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고 하겠어? 매도인이 안 팔아 한다고요.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자. 그래서 계약금을 몇 배로 주고? 2배로 주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겠다고 되들어.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난감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가지고서 잘 합의 좀 봐달래. 그래서 둘이 찾아다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발품 팔면서 4억의 계약을 다시 했어요. 얼마에? 근데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들어갔어. 얼마로? 3억인데 얼마로 바뀌었어? 4억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저거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 후에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 거요. 해야 돼. 그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적어도 거래 금액은 정정 신청 사유는 아닐 망정 변경 신고 사유에는 들어 있다라는 거 좀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좀 보시오. 계약연월일은 변경 신고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저걸 또 외우더라고요, 사람들. 계약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은 변경신고 사유이나 계약연월일은 변경신고 사유가 아니다.
저걸 외우더라고요. 저게 외울 일이요? 변경신고가 뭐요? 신고 후 내용이 바뀐 게 변경신고죠? 계약연료도 바뀔 수 있어? 신고 후에? 아니 계약은 이미 되고 나서 날짜 다른 게 바뀌는 거 아니야. 계약연료는 바뀔래야 바뀔 수? 그런데 뻔뻔하게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저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틀리다. 나 정말 짜증나요. 이게 틀릴 이유냐고. 그래서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바뀔 수 있어. 중도금 늦추자, 근데 계약연료는 이미 그 했잖아. 했는 게 어떻게 뒤늦게 바뀌어 계약연료일이. 뒤늦게 바뀔 수 있는 사유들이 변경신고 사유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매수인과 물건이 다수 있을 때 추가 교체는요 변경신고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기요. 자 27번지를 갑, 을, 병, 정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가 빠지기로 했어. 그러면 변경신고 한다 못한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분의 변경에 불과하니까. 이게 가능한데요. 얘가 빠지는 대신에 A가 들어오기로 했어. 된다 안 된다? 추가 교체는 안 돼요. 왜? A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없었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다수 있을 때 원래 인정해줘. 하지만 추가 교체는 인정할 수? 그 다음 27번지, 28번지, 29번지, 30번지를 갑이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빠지기로 했어. 변경신고 할 수 있다고 못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는 대신에 30-2번지 집어넣기로 했어. 된다 안 된다? 왜? 얘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에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거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요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78페이지, 79페이지 비교해 보셔서 그 박스 안에 거 신고사항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정정신청의 거래 지분 있죠? 그리고 변경신고사항에 거래 지분 있죠? 자, 둘 다 있으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걸 틀립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거래 지분의 변경. 그럼 뭐야? 변경 신고하는 거야. 거래 지분을 고침. 잘못 신고하여 고쳐. 그럼 뭐야? 뒤에 걸로 맞추는 거야. 거래 지분을 잘못 신고해가지고 고치는 건 뭐야? 정정이고 거래 지분을 바꾼 건 그건데 그걸 왜 틀려? 그것만 알아도 있잖아. 한 문제 그냥 거쳐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외우고 뭐 저거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요. 여러분들 6번 보세요. 변경신고사유 6번 뭐가 들어? 5번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쪽 저기요 78페이지에 거기 앞만 눈을 뜨고 봐도 뭐 있어? 거래가격 없잖아. 그죠? 그리고 1번 당사자 있죠? 당사자 이름 있어? 예?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있을 망정 성명이 있냐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정신청에는 변경신고 보세요. 변경신고에 보면 6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중도금 지급이 있어. 근데 계약연월일 예? 계약연월일 없잖아. 됐어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좀 틀리지 않고 맞췄으면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들 정정신청, 변경신고에 대한 그런 논리적 얘기요. 다 여기 보시오. 정리합시다. 해제 등 신고하면 여러분들 뭐 하나는 떠올라야 돼. 일단 할 수 있는데 저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할 땐 자기만 서명 날인하면 돼. 당사자 것까지. 예. 그리고 전자문서에 의해서 저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는데 저기 공인인증서가 몇 개 필요? 3개 필요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그 저기 집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이전 신고할 때 보면 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전하는 나중에 누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 거기 저기 그 뭐야 세대주가 내가 이전하는 집에 그 세대주가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가 반드시 뭘 해줘야 돼? 확인을 해줘야만 이전 신고가 인정되잖아. 몰라요? 그냥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난 우리 애들이 저 수시로 이사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게 되면 뭐 주민들 저 뭐야 예비군 훈련이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애들이 그 주소지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지를 옮길 적에 보면은 여기서 본인이 뭐냐 옮기는 데로다가 이전 신고를 해. 그렇다고 이전 신고가 끝난 게 아니야. 그 옮기는 집에 누가? 집주인이 그 세대주가 거기에다 다시 본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확인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요. 그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준다라는 건 본인의 뭘 또 필요하다는 거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당사자 서명 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전자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해줘야 돼? 확인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전자문서에 돼요? 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이거요. 정정신청. 정정신청 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정정신청서 서식이 있어 없어? 그리고 정정신청은 내용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정신청 못할 부분이 있어. 성명, 금액 이런 것들이 안 돼. 그죠? 예. 계약료를 역시 안 돼. 됐어요? 그 다음 변경신고요. 자, 변경신고. 신고 후에 내용이 바뀐 것으로서 여기는 서식이 있어 없어?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 그 등기신청 전까지. 그게 시험 문제야. 그 다음 여러분들 거래금액은 변경신고 사유다 아니다? 이다. 그럼 계약연월일?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매수인 그리고 물건이 다수 있을 때 그죠? 일부가 빠져나가는 변경신고는 되지만 추가나 교체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제재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때려요. 뭐라고요? 신고를 안 하도록,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꼬신 자, 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방조한 자. 여러분들, 이 꼬신 자는 뭐요? 교사범이야. 요건 뭐요? 근데요, 신고를 안 하도록 방조할 수는 없어요. 부작위를, 신고를 안 한다는 건 부작위죠. 부작위를 부작위에 의해서 꼬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도록 방조하다, 방조는 부작위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모르는 척한 거, 그것도 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신고를 안 한 데는 거부한 자도 포함돼요. 거부한 자 뭐가 기억나? 공동신고가 원칙인데 1인이 거부했을 시, 그죠? 1인이 신고할 수 있다 할 때 그 거부한 자도 신고를 안 한 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 틀이고요. 이거 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문제요, 아니면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거요. 예, 검증에서 외자가 붙었을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그게 붙어 있어. 그거 왜 이게 붙으면 뭐요? 이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근데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라는 거예요. 신고를 뭐 했을 때?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자, A라는 개업공인이 있고요. B라는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했어요. 자, 신고 안 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했어요. 자, 이때 이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다 뭐야? 아, 이거 요구로 써야 되는데 꼬신다 그래가지고선 틀리는구나. 요구한 자야. 됐어요? 다 500인데요. 신고를 안 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라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도록?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신고했어요. 이 경우 얘는 얼마? 500인데 얘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어요? 저걸 좀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하고 외자가 없어. 그런 뭐야? 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하나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지우라 그랬죠? 80페이지에 그 맨 꼭대기에 보면은 취득세 3배 그거 지우라 그랬어요? 예, 무조건 지금 뭐로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해.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 아니면 되게 간단해? 옛날에 비하면 엄청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요, 이거 수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게 수업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 다음, 여기는요, 독특한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고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먹였을 때, 등록관청에 통보해 줘야 돼요. 며칠 이내? 원래 통보 앞에 나오는 무조건 지체 없이죠. 근데 여기만큼은 며칠 이내? 예, 10일 이내 통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과태료 처분 시? 예, 이때는 며칠 이내 통보다? 이 제도는 왜 들어왔다 그랬어? 이 제도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절등치, 임등치, 그 다음에 업무정지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 받고 또 업무정지, 과태료,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그때 뭐다? 임등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업무정지 받고 여기서 과태료 처분받고 여기서 과태료 처분받고서 여기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요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몰라. 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 과태료였어. 그러면 모르면은 이건 업무정지 과태료 2번 받은 걸로 해가지고선 그냥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등록관청이 어떻게 해야? 알아야 돼. 그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라는 저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수업해야 되나요? 예. 할 때마다 수업을 해야 되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 얘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크게 3파트로 나누자는 거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검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할 때 이 부동산이 뭐라고?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죠? 임목, 공장재산, 광업재산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이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다. 근데 그 분양권은요, 분양 계약을 맺는 최초의 공급 계약까지도 지금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아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주택의 분양권, 주택법상의 분양권, 그것만 포함되는데 지금은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심지어 토지 분양권조차도 다 어떻다? 포함되고 있다. 그 다음 입주권 한도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까지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거래는 뭐만?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 다음 신고. 자, 당사자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시에는 누가 신고한다? 그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신하여 신고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신고 의무자다. 즉 위임장과 인감증명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적엔 당사자의 서명 날인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 다음 당사자 신고는 신고의 방법. 신고는 공동, 제출은 1인. 그 얘기는 신고 시에는 한 사람의 서명 날인이다, 두 사람 다 해야 된다. 다 있는 대로 다 서명 날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인이 거부 시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그렇죠. 거래계약서 4번하고 그 다음 타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때 거부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 안 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래서 신고는 대리에 의한 신고 제도가 인정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제출은 대행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적에 대행하는 자는 당사자로부터 뭐 위임장 플러스 신분증 4번. 그죠? 위임장에는 뭐가 찍혔습니까? 자필 서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행시킬 때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여부를 묻는다 안 묻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고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다? 예?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까지, 비자치구까지 포함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뭘 줘? 신고필증. 며칠 이내? 지체 없이. 그럼 그 신고필증을 받으면 뭐 받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등기 주고 나서 검증체계에 미루어 검증한다는 거예요. 일단 검증체계 누가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구축체계에 미루어 검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그거라는 거요. 그리고 신고체계 이거 검증체계 한 번 만들어 놓고 끝인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됐어요? 그 다음 검증한 결과 수상해. 그럼 신고 내역 조사권이 발동한다.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명령 위반은 외자 없어. 3천만 원. 외자 붙으면 그거요. 그게 이 동네 얘기야. 그러면 해제 등 신청 변경 신청 변경 신고해. 해제 등 신고 다 할 수 있다고. 그건 하고 해제 등 신고해서 뭐가 떠올라야 돼?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해제 등 신고 시에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정정신청 신고 잘못해서 고치는 것으로 이거는 서식이 존재한다. 받은 신고 필증을 정정하는 형태로 정정신청한다. 그렇다는 거요. 이건 정정신청 사유가 될 수 없는 거. 계약연월일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성명 그 다음 금액 그거 기억하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 언제 전까지? 등기신청 전까지. 서식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있다. 같은 얘기네요. 그래요.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거래 금액은 그렇죠. 매수인하고 물건이 다수 있을 때 추가 교체.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여러분들 천재 아니야. 자, 다시요.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 권리에 대한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물건에 대한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옛날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그 다음에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이렇게 나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야. 그게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그거야.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거짓 또는 안 냈을 때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복잡하게 썼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얼마?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제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지와 부동산 취득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신고고요. 예외적으로 허가다. 여기 원칙적으로 신고는요. 대상이 뭐다? 여기는 대상이 뭐다? 그래서요. 허가는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의 허가와 똑같아요. 허가는 일단 사전에 받고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요. 허가를 안 받았을 시에는 계약보다 무효가 돼요. 그리고요. 벌칙이 뒤따라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뭐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뭐가 차이점? 자, 허가를 안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는요, 여러분들 요게 시험에 나오면 여기 보세요. 얘가 요게 2학년 100분의 30으로 이게 둔갑을 해요. 그리고 요게 2학년 2반으로 둔갑을 해요. 얘가 2학년 2반이야, 2학년 100분의 30이야. 얘는 2학년 2반으로 저거 두 개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토지거래가 여러분들 지금 이것 뭐 남대없이 딴 걸 써서 헷갈리는 거지.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따로 있잖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로서의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허가를 안 받게 되면 뭐라고? 2학년 2반이고 우리가 3교시에 수업할 거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학년 그때는 2학년 100분의 30이라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맨날 수업하던 그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 이거하고 또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허가는 어떤 대상 허가냐? 특별한 경우에 허가 받는 거예요. 이거요. 군사문화 환경이요. 뭐라고요? 군사문화 환경으로, 환경은 야생 생물 문제하고요. 생태경관 보전 지역 이거요. 이 네 군데의 토지를 취득 시에는 뭐 한다? 허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문제입니다. 저런 네 가지 특별한 지역에서는 뭐 받는다? 허가받아. 됐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신고는 뭐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는요. 자, 여기 신고는 부동산이야. 토지하고 건물도 들어가. 저기 뭐만? 예, 일단 그거 구별하시고요. 자, 여기 자, 국적 변경에 의한 계속 보유입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약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해요. 며칠 내 신고? 60일. 계약 외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요. 며칠 내 신고? 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해요. 며칠 내 신고? 그래요. 문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60일, 6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계약일로부터요. 아니면 취득일로부터요. 왜? 계약 외잖아. 계약 외니까.
그래요. 그래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국적 변경인데요. 이때 국적 변경일에는요, 주소지법에 의할 적에는요,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시민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외국의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권 획득한 날이 아닙니다. 시민권 획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저렇게 됩니다. 저걸 거꾸로 외우더라고요. 60일에 나면 100만 원이고 6개월 이내에 나면 300만 원으로 외우는데 여러분들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한 거야? 늦게 신고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과태료가 더 커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토지? 자, 문제는 이거요. 계약으로다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겠죠. 그런데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빠진다입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도 했죠? 신고와 신고는 어떻다고? 친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외국인 토지, 그러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에 의한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의한 신고를 해야 된다. 어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의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신고 제도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됐어요? 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증여받으면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하는데 신고서 서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다가 써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서식이 따로 존재해. 거기에 의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둘 다 60일 이내에 하는 거 아니요? 안 하면 어떻게 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런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해가지고서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382페이지, 3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요. 매수인란을 보세요. 매수인란 찾으셨어? 매수인란에 보니까 누가 있어? 외국인이 있잖아. 그죠? 외국인이 왜 이거 신고를 해? 뭘 통했으니까? 매매를 통했으니까.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 시에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에 의한 신고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었어.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 신고를 하냐 아니면 이 신고를 하냐는 거예요. 어떤 신고를 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외국인이 취득이니까 매수인일 거 아니야. 거기에 보면 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서식에 있는 일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수용도 그죠? 이런 것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됐어요? 참. 그런데 봐봐. 아이, 외국인이 교환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뭘 통해서?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 안 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니까 무슨 신고하는 거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건물을 증여받았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과거에는 안 하댔어요. 왜? 외국인 토지법은요, 이게 다 토지였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다 토지여가지고 외국인이 건물만 증여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댔는데 지금은 건물만 증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고의 대상은 토지만이다, 건축물까지다.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나 아직도 허가 대상은 뭐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토지가 아닌 건물만의 취득, 굳이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로 못 받고 있으니까. 토지. 됐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아까 제가 구별해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요거하고 이거 일단 구별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외국인이 누가 외국인인가의 문제는 뭐까지 가져야? 그거고요. 법인의 경우요. 누구요? 법인의 경우는요. 외국인일 때는 외국인 여부가 사람, 돈, 법에 의해 결정을 해요. 사람과 돈이 반수 이상이 외국법이면 외국법인이라는 거예요. 과반수, 반수. 시험엔 저 과반수로 내요. 반수 이상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사람 7명이요. 미국 사람 2명, 일본 사람 3명, 중국 사람 2명 있어요. 종업원들이야, 이게 전부. 우리나라 법인 외국법인. 예? 왜? 반이거든. 그럼 외국법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또는요,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인원수를 갖고, 또는 의사결정. 의사결정하는 건 임원이죠. 예, 의사를 결정하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이어도 뭐다? 외국법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문제예요. 돈은요,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돈이면, 외국 자본이면 뭐다? 외국법인이라는 거예요. 주식수 2분의 1 이상 외국 거면 그거 외국법인이야. 그래서 항상 그거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주식 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거잖아. 중국에서 우리가 가서 합작해가지고서 하려고 하면은 51%는 누가 가져야 돼? 예, 중국인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인이 되는 거야. 그냥 중국 사람 끼고 하는 거예요. 끼고 할 망정 누구 돈 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끼고 한 그 사람 돈 벌어주는 거야. 그게 51% 줘야 되거든. 법적으로 자본금. 그렇지 않으면 설립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설립의 중거법이 외국법이면 무조건 외국법인이라는 거예요. 설립. 어느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 설립됐다면 우리나라 법인이지만
미국 뭐 어디 주법에 의해서 결정됐어. 그러면 외국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법인 여부가 결정되고요. 이 외국인 토지 취득제도는, 죄송합니다. 외국인 토지가 하도 입에 붙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는요, 저거는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을 그쪽 나라가 인정 안 한다면 우리나라도 굳이 그쪽 사람들한테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예요.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는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돼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동산 팔 적엔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신고. 예외적으로. 근데 허가 지역은 4군데야. 군사, 문화, 환경.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환경은 둘로 쪼개서 야생, 생물, 또 생태 경관. 됐어요? 뭐 5대3 뭐 지역 어쩌고 그러면 생태 경관. 치악성역 생태 경관이요? 아니요? 뭐 그런데 될걸요? 뭐 그런데 될 거예요. 그게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겠죠. 그런 것들. 이 4가지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뭐 한다? 허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외국인이 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는 취득에 관한 것이라면 계약이든, 계약 외든, 국적 변경이든 논할 필요 없이 신고야. 그래서 계약에 의할 때 며칠 내 신고? 어느 날로부터. 그래요. 얘네들은 며칠? 6개월. 얘는 어느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얘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죠. 구체적인 사례. 자,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해요. 어느 날까지? 그렇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그거요. 근데 허가 여기거든.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예? 무효이고. 여기는 과태료야 아니면 행정형벌이요? 몇 학년 몇 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해서 여기 2학년 2반이라는 거예요. 허가. 그리고 허가를 안 받게 되면은 조력 요건이다 보니까 무효다. 됐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2개 내용이야. 아, 이게 어려워? 별거 없어. 한 문제야 이게요. 근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